여러분, 60세 이후 포기해서는 안 될 장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신장입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이 한번 저하되면 절대 회복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릴 충격적인 진실은 그와는 다릅니다. 저는 병원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민규입니다. 많은 이들이 견과류를 단순히 몸에 좋다고 여겨 매일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해가 되어 평생 투석실을 오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4가지 견과류는 죽어가는 신장을 회복하고 혈관 속 불순물을 제거하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만성 콩팥병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강하게 경고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병원 시스템은 여러분이 아파야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예방보다 치료에 중점을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신장을 살리는 4가지 견과류와 약 대신 사용할 혈관 청소법을 정확히 익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이니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무조건 병원 약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떨어진 신장 기능이 다시 회복되던가요? 오히려 독한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다가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원에서 절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의학 시스템은 예방보다 관리와 치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형 병원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혈액 투석기 없이 자기 다리로 걷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비싼 영양제나 독한 약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제대로 개선하기만 해도 몸은 놀랍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온 천연 식품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죽어가는 세포를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제 약에만 의존하던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몸을 지키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주름이나 흰머리보다 더 두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늙어가는 장기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장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 역할을 하며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쇠약해지고 병들기 쉬운 곳입니다. 젊었을 때는 짠 음식과 독소 가득한 가공식품을 먹어도 잘 걸러내던 정수기 필터가 60년 이상 사용을 하면 잔여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 신장 기능은 매년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한다면 70대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장은 젊은 시절의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신장이 침묵하는 장기라는 사실입니다. 기능이 3분의 2가 파괴될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하고 신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얼굴이 부풀고 소변에서 거품이 가득하며 극심한 피로에 시달릴 때 병원을 찾으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때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기능이 70% 이상 손상될 때까지 통증이 없고 비명조차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얼굴이 부풀고 소변이 거품으로 가득 차며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되면 병원을 찾아가도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가서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평생 투석을 해야 한대. 하늘에라는 냉정한 판결뿐일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병원 침대에 누워 내 혈액을 기계로 빼내고 다시 넣는 그 끔찍한 과정을 말입니다. 팔뚝에는 굵은 바늘 자국이 마치 흉터처럼 남고 마음대로 먹고 싶은 과일 하나조차 먹지 못하며 삶의 질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소망이 무색하게도 결국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만성 콩팥병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배출되지 못한 독소들이 둥둥 떠다니며 신장 사구체를 공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경직된 신장 필터를 다시 부드럽게 청소하고 막힌
혈관을 뚫어줄 강력한 지원군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4가지 견과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간단히 입이 심심해서 먹는 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고 남은 인생을 투석기 없이 건강하게 살게 해줄 생명의 씨앗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메모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견과류는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간식이 아닙니다. 망가져가는 신장 세포를 다시 살리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천연 투석제이자 혈관 청소부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눈에 보이는 아무 견과류나 집어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일반적인 견과류에 들어있는 인이나 칼륨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되어 콩팥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수많은 연구 논문과 임상 경험을 통해 엄선한 이 4가지는 신장에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혈관을 청소하는 강력한 효능을 지닌 보석과 같은 식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기 위해 강력히 추천하는 견과류는 바로 견과류의 황제라 불리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카다미아는 지방이 많고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찌거나 혈관에 좋지 않을까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큰 오해이며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오히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마카다미아는 신이 내린 유일한 구원과도 같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바로 인 함량 때문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음식으로 섭취한 인을 소변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인은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을 돌처럼 딱딱하게 석회화시키고 뼈를 녹여서 구멍이 생기며 밤마다 잠을 못 잘 정도로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인산혈증이라는 두려운 합병증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신장 환자분들에게 잡곡밥도 피하고 견과류도 먹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먹는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일반적인 견과류에는 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카다미아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카다미아의 인 함량은 100g당 188mg 정도로 다른 견과류의 절반도 안 되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즉, 신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 견과류가 가진 좋은 영양소만 골라서 섭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또한 마카다미아에 들어있는 지방은 나쁜 기름이 아닙니다. 바로 팔미트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며 이 성분은 뇌혈관과 신장혈관에 끼어 있는 나쁜 기름대와 중성 지방을 녹여서 배출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쁜 기름대와 중성 지방을 효과적으로 녹여 배출하는 뛰어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치 녹슨 기계에 최고급 윤활유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어가던 사구체 혈관을 부드럽게 하여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신장 건강이 우려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견과류가 바로 이 마카다미아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기적의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호두는 소중한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혈관 청소기입니다. 신장 손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신장은 수백만 개의 미세한 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미세 혈관들의 염증이 발생하면 필터가 부풀어 올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나 아예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 호두 안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강력한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 염증 수치를 낮추고 활성산소를 없애어 경직된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이상 호두를 섭취한 사람들은 만성 콩팥병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호두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수축하고 좁아져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합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신장은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비틀어집니다. 이때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하는 산화질소를 생성하여 좁아진 신장 혈관을 넓히고 더 많은 혈액이 콩팥으로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좁고 막힌 도로를 넓은 고속도로로 뚫어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한 호두의 비타민과 폴리페놀 성분은 신장 세포의 산화 파괴를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호두를 섭취하면 여러분의 신장은 10년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꼭 드셔야 할 견과류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신장 질환의 주범인 당뇨와 고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원인 중 절반 이상이 바로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혈액 속 당분이 넘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 신장 미세 필터를 모두 막아버립니다. 설탕물에 절인 기계가 녹슬고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아몬드는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댐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에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식사 전에 아몬드를 5알에서 10알 정도로 꼭꼭 씹어 드시면 위장의 보호막을 만들고 혈당 급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뇨약 하나를 줄이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아몬드는 또한 천연 항산화제인 비타민 E가 매우 풍부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장기 중 하나로 활성산소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활성산소는 신장 세포를 노화시킵니다. 아몬드의 비타민 E는 이러한 활성산소와 싸워 신장 세포의 노화와 병을 예방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아몬드에는 인과 칼륨이 들어있어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적정량을 유지하며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아몬드는 하루 정해진 양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소개할 견과류는 바로 녹색 보석으로 알려진 피스타치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소개할 견과류는 바로 녹색 보석으로 불리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혈압 조절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혈압은 신장을 해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의 집합체로 혈압이 높을 경우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 찢어지거나 경화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고 혈관을 이완해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칼륨 수치 조절이 어려운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은 피스타치오 섭취를 제한해야 하지만 초기 신장 질환이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겐 피스타치오만한 천연 혈압 약은 없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에는 다른 견과류에서는 찾을 수 없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입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눈도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피스타치오는 신장 혈관뿐만 아니라 미세한 눈의 혈관도 보호하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를 예방합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껍질째 볶아 먹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은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껍질을 까먹는 과정이 식사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높입니다. 이는 비만을 예방하고 신장에 가해지는 대사 부담을 줄이는 부수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량이 낮아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나쁜 기름을 녹이는 마카다미아, 혈관 염증을 억제하고 좁아진 길을 넓혀 주는 호두 혈당 상승을 막고 세포의 산화를 방지하는 아몬드,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켜 신장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피스타치오. 이 네 가지 견과류는 여러분의 식탁에 항상 있어야 할 자연의 만병통치약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양지차입니다. 단순히 간식으로 씹어 먹는 것보다 흡수율을 10배 이상 높이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저강민규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 견과류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과학적 작용을 통해 신장을 회복시키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이 약이 되는 기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 네 가지 견과류들이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걸까요? 단순히 영양가가 높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병원에서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놀라운 의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수백만 개의 모세 혈관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필터입니다. 이 미세한 혈관들이 노화로 인해 경직되거나 찌꺼기로 좁아지면 신장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견과류에 있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르기닌은 몸속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기체를 생성하는데 이 기체가 혈관 내벽에 닿으면 좁아졌던 혈관이 즉시 확장됩니다. 마치 꽉 막혀 있던 좁은 골목길이 8차선 고속도로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이 넓어지면 혈액 공급이 원활해지고 영양분을 받지 못해 말라가던 신장세포에 다시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어 기적적으로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의 힘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은 혈관벽에 축적된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강력한 소화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은 결국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염증을 제거하는 강력한 소방수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과정은 결국 염증과의 싸움입니다. 염증을 없애는 강력한 해결사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은 결국 염증과의 전쟁입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신장 조직이 상처 입은 피부처럼 단단한 흉터 조직으로 변해버리며 이를 신장 섬유화라 부릅니다. 섬유화된 조직은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견과류에 포함된 오메가3는 이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신장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실제로 국제신장학회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오메가3와 아르기닌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0% 이상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는 비싼 약물로도 얻기 힘든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물이라도 과다하면 독이 되듯 이 견과류들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체내 칼륨 수치를 급격히 높여 부정맥이나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 두려운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고하며 아예 섭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강민규가 알려드리는 황금 비율과 섭취 방법만 정확히 지킨다면 부작용 걱정 없이 신장을 살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섭취 방법과 황금 비율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무작정 드시면 오히려 칼륨 수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십수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적용하여 죽어가던 신장 수치를 회복시킨 저만의 특별한 비법이니 환자분들도 절대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기본 원칙은 하루 섭취량입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양을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하루 분량은 마카다미아 3개, 호두 2알 아몬드, 5알 피스타치오 10개입니다. 이 4가지를 한 번에 모두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두세 가지를 조합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욕심을 내서 많이 드신다고 해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신장은 과도한 영양소가 들어오면 그것을 걸러내느라 고통받게 됩니다. 약과 독은 양의 차이라는 말을 꼭 명심하시고 제가 제시한 이 양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저만의 비법입니다. 견과류를 생으로 드시지 말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최소 4시간 이상 불려서 드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불려 먹어야 하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견과류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듭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소화 기능도 함께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한 생 견과류를 그대로 드시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물에 불리면 피트산이 제거되어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고 영양소의 흡수율이 2배로 증가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물에 불리는 과정에서 신장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칼륨과 인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즉, 물에 불려서 먹는 것만으로도 신장에 주는 부담을 크게 줄이고 좋은 영양소만을 흡수하는 자연 필터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는 전날 밤에 물에 담가 두셨다가 아침에 드시면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져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은 버리고 알맹이만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저작 운동, 즉 씹는 횟수입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는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입속에는 아밀라제라는 강력한 소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과류를 대충 씹고 삼키면 덩어리째 위장으로 넘어가 소화불량을 유발하고 장에서 부패하여 독소가 생성됩니다. 이 독소는 혈액으로 다시 흡수되어 결국 신장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씹어침과 섞으면 1차적인 소화가 이루어져 위장 부담을 줄이고 신장으로 가는 독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드십시오.
급하게 먹는 견과류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간과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견과류의 지방은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화되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전내가 나는 견과류는 이미 상한 것이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구입한 후 즉시 밀폐 용기에 소분하여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셔야 합니다. 식탁 위에 뚜껑 열어놓고 드시는 것은 매일 조금씩 독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선한 견과류만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즉시 냉장고를 정리하고 올바른 보관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지키신다면 평생 신장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설마 갓 견과류 몇 달 섭취한다고 정말 신장이 좋아질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를 찾아오셨던 대전의 70세 최영진 님도 처음에는 같은 표정이셨습니다. 최 선생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빛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8로 증가해 즉시 혈액 투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지만 노년의 자식들에게 병수발이라는 짐을 지우게 되었다는 생각에 밤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코끼리처럼 부풀어 양말 자국이 오랫동안 남았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병이 가득 차서 심각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신 최 선생님께 저는 강력한 약 대신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견과류 섭취법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매일 저녁 마카다미아와 아몬드를 미지근한 물에 불리고 다음날 아침 피스타치오와 호두와 함께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셨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효과가 있습니까? 라며 몇 번이나 불안해하시며 물으셨지만 저는 세포가 변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 3달만 믿고 따라오시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후 최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시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피 검사를 다시 했는데 의사가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답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1.8까지 상승했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믿기 힘들게도 1.2로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을 드셨기에 신장 기능이 이렇게 좋아졌냐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퉁퉁 부었던 다리의 부종은 사라졌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담당 의사조차 지난 석 달 동안 무엇을 드셨기에 신장 기능이 이렇게 좋아졌냐며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퉁퉁 부었던 다리의 부종은 사라졌고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부풀었던 다리의 부종은 마치 씻어내듯 사라졌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다는 것입니다. 현재 최 선생님은 차가운 투석실 대신 매일 아침 동네 뒤에 산을 오르며 건강한 삶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본래 지닌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올바른 음식으로 깨운 결과입니다.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지만 나쁜 습관을 버리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반응을 보입니다. 이른을 넘으신 최 선생님도 이뤄내셨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했었던 그분도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선택이 남은 30년의 삶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강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병원에서 칼륨 수치가 높으니 견과류를 섭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의사의 말은 맞습니다. 만약 투석 중이거나 신장 기능이 30% 이하인 만성 신장병 환자라면 오늘 말씀드린 견과류 섭취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할 경우 배출되지 않은 칼륨이 체내에 쌓이면 심장을 멈추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신장 질환이거나 예방을 원하시는 경우 무조건 피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유익한 영양소를 모두 제한하면 고품질에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부족해져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물에 불려 먹는 전처리 과정을 철저히 하면 칼륨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가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견과류가 아무리 좋더라도 지금 복용 중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의사와 상의 없이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의 근본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지원군이지 소모적인 응급약이 아닙니다. 약물 치료와 올바른 식단 관리가 병행될 때 최고의 치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실험이 아닙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제 가이드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섭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넘어 여러분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10년, 2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요양원이 아닌 따뜻한 자신의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오늘 알려드린 비법을 혼자 알고 계시지 마시고 배우자나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오늘부터 나는 건강하게 살겠다고 결심한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 짧은 글이 여러분과의 약속이 되어 작심삼일을 예방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실천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